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어제 이민청 설립이 공론화 시작되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일간지도 이 사설로 통해서 이민청과 관련돼서 이렇게 입장과 뭐 이런 거를 좀 내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이민청 설립 이 필요성에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더 확대해서 이 법무부 외에도 이 노동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 이 정부 부처가 좀 합의를 해서 이 100년대계의 이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매일경제신문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지역이 점점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이 10여 년 동안 이 30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인구 감소 현상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와 함께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네, 맞죠.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매일경제신문이 보였습니다. 이 매일경제신문의 칼럼, 사설이죠. 이 내용은 이 법무부와 이 행안부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내놓고 있는 지역 특화비자 신설과도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법무부와 행안부는 어쨌든 서로 협력을 해서 지역 특화 비자를 신설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외국 인력이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거주하고자 하는 뭔가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되면은 쉽게 좀 이 비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체류 비자를 외국인이나 아니면은 동포들에게 부여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주요하게는 그 지역 지방 대학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들 출국하지 않고 지역에서 취업을 활동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비자 통화를 통해서 더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게 주요 목적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민청 설립이 이렇게 공론화 되면서 이렇게 각 언론사마다 이 사설을 통해서 또는 전문가 이 기고문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청에 대한 이 국민적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역에 어떤 내용들이 좀 거론되었는지 그거를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이민청 설립과 관련돼서 저의 또 의견도 좀 이렇게 피력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동포 세계는요, 우리 동포들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특히 정말 좀 더 권위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 방송에 더 힘을 좀 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좋아요, 구독 신청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민청 설립과 관련돼서 각계각층에서 기고문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는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법무부의 이민청 설치에 이제 환영을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많은 국내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이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이 법적,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 다른 부서를 찾아다녔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민청 설립이 난민과 이주 외국인 여성을 비롯한 우리 사회 다문화 구성원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국경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석동현 변호사,
네, 저는 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민 정책에도 저번에 제가 책에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석동현 변호사님도 이 인구 비상사태와 이민청의 필요성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문화일보에 이렇게 기고문을 게재를 했는데요. 한번 어떤 입장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이 법무부 장관들은 이민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인구 비상사태의 심각성이 커지는 시기와 맞물려 한 장관의, 한동훈 장관이죠. 이 제안은 더 의미가 있다. 이민청이 설립되고 각 부처가 분산 수행 중인 업무의 유기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면은 기존 문제점 해소와 인구 절벽 현상 진행에 경제활동 인구 부족을 일부나마 보완할 수가 있다. 이외에도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권익 증진 및 사회 적응과 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조일훈 논설위원, 네, 이 조일훈 칼럼을 통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공론화에 붙인 이민청 설립, 여기에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이민자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민자, 어떤 이민자를 원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기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줄 것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떤 이민자를 원하느냐, 이 법무부는 주요하게 이민청 설립과 관련돼서 우수 인재 유치를 들었습니다. 해외에 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겠다. 그리고 국내에 우수 인력, 뭐 국내에 그러니까 좀 유학으로 온 그런 우수 인력을 확보를 하겠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 조일훈 논설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얘기합니다. 이 해외에도 이 한국인들이 많이 유학해 나가고 있다. 이들 역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외에 있는 그 우수 인력을 그것도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겠냐? 이거는 다소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우리의 그러니까 욕심일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냥 현실은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뭐 중소제조업이라든가 뭐 농축산업 이런 분야, 또 서비스업 분야, 뭐 식당이라든가 간병인이라든가 가사도우미 이런 분야에 이렇게 이 동포 인력도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어쨌든 고용 허가제로 들어와 있는 또 인력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개발 국가에서 들어와 있는 외국 인력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게 이제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 경제와 이 중소기업 고용 생태계 유지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인정을 하고 직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건은 이 국민의 이 배타적인 정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이죠. 이 황해, 이 범죄도시. 뭐 여기에 이제 조선족 모습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상당히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는 혐오성 있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많은 한국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엄격하게 가려서 뽑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지만은 이 조일훈 논설위원이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이 칼자루를 쥐는 쪽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가 온다. 지금은 뭐 동포들이나 또 어쨌든 이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기회의 땅이라고 오지만은 뭐 한국이 더 이상 그런 거를 충족해 주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민 정책에 있어서 이 칼자루는 이 정부, 대한민국 국민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이 쥐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민청을 설립을 해서 이주 정책을 펼친다고 할 경우에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정말 이 지역 경제와 이 중소기업, 이 고용 생태계 유지에 절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실제로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일원 논설위원은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이 가망이 없는 해외 인재 유치보다는 이렇게 이주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그 자녀들을 이 한국의 미래 인재로 키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그 차세대들에 대한 그런 이민, 그런 로드맵을 갖고 그런 비전을 갖고 이민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한국의 이 동포뿐만 아니라 해외 이주민들, 이 차세대 자녀들, 2011년도까지는 3만 명 정도였는데요. 지금 한 16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의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교육을 받고 어떤 한국에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중 문화를 잘 갖고 있는 차세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의 미래 인재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이민 정책, 이민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 조일원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의 8월 4일 한국이민정책 학회장이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이기도 한데요. 이 한동훈 장관의 이민청 추진에 거는 기대하고 이렇게 기고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만 좀 보면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법무부의 이민청 신설 추진, 핵심 과제 선정을 보면서 시대 요청에 부응하려는 진지한 고민과 개혁 의지가 느껴졌다. 이민청 운영을 통해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우리 미래를 맡길 인재를 넓게 포용하는 세계 인류 시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기원해 본다. 그러면서 특별히 언급한 게 이 지역 특화형 비자제도, 이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와 또 동포단체의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협력적인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를 만들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렇게 이민청 설립, 이 공론화의 방침에 의해서 각종 언론의 뭐 사설이라든가 뭐 전문가 의견, 이렇게 기고문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좀 취합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취합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동포, 이들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애로사항, 또 이들의 어쨌든 그런 인권, 권위 향상 이런 걸 위해서 좀 법무부가 이제는 더 앞장서서 나아가야 된다. 그게 이제 이민청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런 현안부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는 데 이렇게 시작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에 새로 이 신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국내에 들어와 장기 체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들을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였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뭐 24% 정도로 상당히 바닥으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이민청 설립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환경, 이런 분위기, 이런 거를 좀 잘 봐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이민청 설립, 이렇게 공론화되어 가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상당히 갖고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지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내에 이미 추세화하고 있는 동포나 또 이주민에 대한 이 관심들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서 좀 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저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동포 여러분들도 좀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 의견들을 또 이렇게 게재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 김용필의 동포세계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더욱 애청해 주시고 또 많은 댓글과 또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